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이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절인데 독일은 통일의 날입니다. 탁 아인하이트에서 그러니까 1990년 10월 3일 통일됐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제 그 통독 30주년을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특강을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쯤이면 이제 그 독일 통일 분야는 전부 끝이 나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조금 미뤄졌습니다. 대단히 좀 빨리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외적 통일 걸림돌 2+4로 사라져,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승 4개국이 독일의 그 분단, 이거에 관련해서 고난과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그 국제 그 조약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독일은 완전한 그 주권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됨으로써 독일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통일 관련해서 큰 걸림돌이 이제 완전히 오늘로서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독일 오늘 그 30주년인데, 이제 오늘 그 30주년 행사는 포츠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그 16개 그 주로 되어 있는 16개 주의 주도에서 페스티벌 통일 그 관련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브란덴부르크 그 포츠담이 이제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관련해서 제가 여태까지 15편의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1편에서 4편은 이제 독일 개관 역사, 동서독 분할 분단, 그리고 5편, 6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독일 문제와 다른가, 우리의 문제 객관적으로 우리의 문제 특성을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냉철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독일 문제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7편, 8편, 9편에서는 동국권 몰락, 분단 당시 동독 주민들의 소독 탈출, 그리고 9편에서는 1989년도의 소독 대량 탈출,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의 그 소독으로 대량 탈출 문제. 그 다음에 10편에서는 이제 부정선거로 동독이 몰락했다는 얘기, 89년 5월 7일 지자체 선거를 완전히 그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선거 관련한 그 자료들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리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동독 몰락으로 이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편에서는 이제 무혈 평화 시위 89년도 특히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월요 시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편에서는 이제 동독의 그 무혈 평화 시위 이후에 제야 야당이 어떻게 결성되는지, 그리고 사통당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동독 공산당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13편에서는 이제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 붕괴, 그 다음에 14편에서는 공산 정권이 그 붕괴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과 비밀들, 그리고 15편에서는 동독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독은 지금 현재 회생이 불가능하고 통일만이 동독을 살릴 수가 있는 길이다, 동독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이제 동서독이 드디어 이제 통일로 서로 합의하게 된, 그러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독일 통일 관련해서 과연 그런 유럽 국가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 말부터는 이제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리고 독일 통일 문제가 서서히 이제 제기가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했고, 그래서 콜은 이제 11월 18일 날 유럽 공동체 그 파리 특별회담에 이제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은 1970년 나토 성명서에서 독일 통일을 지지한 바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가 독일 통일이 불가능했던 시대에서 나온 성명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아규를 했는데, 이 배경은
바로 마가렛 대처가 장벽 무너지기 2주 전에 이제 고르바초프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거기서 자기네 이제 통일 독일을 반대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콜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12월 중순까지도 여전히 그 독일 통일의 반대 기운은 여전했다. 그리고 특히 그 EC 정상회담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었던 EC 정상회담에서는 유일하게 11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하는 나라는 이제 스페인하고 아일랜드밖에 없었고 독일 통일을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이제 우려가 더 컸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려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유럽의 그 국경 질서가 흐트러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겁니다. 예컨대 이제 폴란드하고 독일의 그 국경선이 오데르 나이스의 강인데 이것을 이제 만약 독일이 부정할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ir haben die Deutschen zweimal geschlagen, jetzt sind sie wieder da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독일을 2번이나 깼는데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전부 다 패망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쟤들이 다시 살아서 저기 서 있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이제 우려적 과거 우리가 역사를 회상해서 강력한 독일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갖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 데리그 총리 안드레오티는 뭐라고 그러냐면 Ich liebe Deutschland so sehr, dass mir zwei davon lieber gewesen wären. 그래서 자 나는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2개가 있는 것이 하나보다 2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네 그 소리. 동서도 계속 분단된 상태로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조크입니다. 그 미테랑은 대단히 그 영민하고 이분은 그 정세를 잘 파악을 해서 이거 통일 이거는 못 막는다는 것을 감으로 알았어.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독일을 유럽 틀 내 그 유인을 해서 그러면서 유럽 통합을 가속시키고 유럽의 그 단일 통화를 추진하고 예컨대 유로피언 유니온 이런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틀 속에 이제 독일을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90년부터 91년, 92년, 93년까지 페트라콘 마스트리히트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이제 EC가 EU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로도 화폐로 도입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유로 통합의 그 기관차 역할을 미테랑이 하면서 여기에 콜을 붙잡아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유럽 공동체에 남아있고 나토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웨스트빈둥 폴리틱 이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존더백 특별한 길, 제3의 길 이런 길은 절대로 독일이 앞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2의 나치와 같은 그런 만행을 세계를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큰 틀 내에서 독일이지 유럽을 독일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그 망상은 안 갖는다 우리가. 그러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 Selbstbestimmungsrecht 자결권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콜이 이제 10개항 독일 통일 컨셉 관련해서 10개항을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유럽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10개항은 지난 시간대로 이제 동서독 관련된 게 5개 항이고 그러니까 동독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 포괄적 경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양독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계약 공동체, Vertragsgemeinschaft 하자, 그 다음에 그 국가 연합하자. 컨페데라시온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동서독끼리 이제 국한된 얘기고 그 다음에 유럽을 상대로 한 얘기는 자 유럽 전체 그 틀 내에서 독일 통일을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유럽 통합과 유럽 통일과 병행해서 독일 통일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구권을 전부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CSE 그러니까 1975년 이후에 동서 냉전을 그 와해시킨 그 CSE Conference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군축 군비 통제, Arms Control, Arms Reduction 이쪽도 우리가 계속 큰 동서 진영 간에 끊임없이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통일을 이제 모색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개항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독일 통일하고 유럽 통합 이거를 병행해서 추진한 그러니까 zwei Seiten derselben Medaille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럽도 항상 얘기한다.
Plan für Deutschland und Europa에서 유럽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은 이 콜의 10개 항에 대해서 자, 뭐 오픈 그러나 미국 그 부시 대통령은 동서독 국민의 그 자결권으로 통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통일은 항상 평화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은, 통일된 독일은 반드시 나토 소속이어야 되고, 반드시 EC 유럽 공동체 소속이어야 되고, 그래서 유럽의 어떤 국경 변화 이런 것들은 평화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원칙적으로 독일 통일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영국은 자, 지금 현재 통일 문제는 저 어젠다 그 의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또다시 경고를 하는데 뭘 경고를 하냐면, 자, 독일 지금 얘들 앞으로 만약 통일되면 릭스로스피아,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들여다볼 때 얘들은 항상 배려도 안 하고 이런 저 주변 이게 배려, 주변에 대한 배려를 전혀 없는 애들이다. 그 만약 독일이 그런 독일 통일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또 하나 그 경계는 포한 레퍼브 분데스레퍼블릭 투널블릭해서 터널블릭. 그러니까 투널블릭 하면 완전히 이게 저 앞 다른 데 안 보고 그냥 그 황소처럼 앞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얘들은 진짜 그 겁나는 애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 이런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 프랑스는 약간 이제 그 좀 거리를 두면서 약간 그 뭐 츠리크할 텐데 좀 뒤로 물러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니면 조금 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미리 사전 통보도 안 하고 했느냐, 이제 그런 뉘앙스고. 그러나 소련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우리 오케이 사인 없이는 너희들 절대로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 슈바트나츠의 외상은 콜 수상을 비난합니다. 왜? 동독 입장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이제 서독 정부는 통일 전략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과거 역사적 만행, 히틀러가 그 어떤 깽판을 쳤던 그런 만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변국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여전히 주변 환경들이 어렵다.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히틀러의 그 어떤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3의 길 절대로 안 간다. 존더빅 다른 길은 절대로 안 간다. 그래 얘기하고, 그다음 오데나이세강 국경, 폴란드 국경 절대로 준수. 그다음 동부 영토 다 잃어버린 거 우리 반환 요구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1970년도에 우리가 소련하고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전부 우호 협력 조약을 맺었는데 그 속에 국경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철저히 준수하겠다. 그 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을 가만 보니까 미국 외에는 믿을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최대 지원국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나토, 미국의 입맛에 맞는 나토 전략은 100%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제발 좀 설득을 해달라. 이런 그 SOS를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프랑스를 그 원군으로 해서 유럽 통합을 명분으로 앞으로 통일된 독일은 반드시 그 유럽 공동체 내에 잔류한다. 이 얘기를 이제 프랑스에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프랑스를 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장 그 반대가 심한 그 소련의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얘들한테는 이제 경제 지원을 강화하자.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주의할 그런 그 전략을 씁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련군 철수 관련해서도 약 120억 마르크를 지원을 했고 그 외에 30억 차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구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제 지원을 하면서 우호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에서 대소련 그 통일 외교를 살펴보면은 자 89년 12월 5일 날 그러니까 장벽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그 10개항 발표하고 나서 이제 소련이 대단히 그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겐쇼 외상이 모스크바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겐시 앞에서 고르바초프는 이제 서운하다 얘기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켄스트리 포시어드 위드 피아니공 이건 난 반대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 입장은 쉽게 이거는 이제 동독을 완전히 국가 취급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동독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성격이기 때문에 불쾌하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겐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이 독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유럽 안정에 대한 책임, 이거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 독일의 운명이 유럽의 운명이다,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그 제3의 길, 또 다른 길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너희 소련하고 맺었던 조약, 70년도 폴란드 프라하 조약, 그 다음에 동서독 기본 조약, CSA 헬싱키 파이널 액, 그 다음에 오덴 나이스 리니에 준수하는 문제, 이런 모든 국제사회와 맺었던 이런 그 조약들에 충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많이 풀어졌어요. 많이 풀어지면서 고르바초프가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전체 유럽 그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소련하고 우리 독일하고 관계가 잘 진행이 된다면 뭐 독일 문제 관련해서 새로운 그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89년 12월 18일 날 소련 외상이 이제 이스약 나토 방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아직도 확실하게 그 예스 대답을 안 하고 두 개의 주권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0년 2월 10일 날 이제 코올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고르바초프가 대독일 정치에 급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스 모드로 그 당시 동독 총리가 이제 모스크바 왔을 때, 야, 독일 통일 이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언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소 직전에 코올이 소련 가기 전에, 모스크바 가기 전에 그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통일 지지 그 서한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이제 통일된 독일은 반드시 그 나토에 잔류하고, 그리고 동독 지역에는 어떤 군사적인 특별 지위에 둠으로써 예컨대 나토군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과정, 상황을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르바초프는 드디어 독일 통일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Es das alleine Recht des deutschen Volkes, 그 다음에 전적으로 독일 국민들의 그 권한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동서독이 자 통일을 해서 한 나라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주체는 바로 그 독일 국민들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다. 그러니까 통일 그 자결권, 이거를 인정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는 이제 그 통일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너희 통일되고 난 다음에 제발 좀 이쪽 저쪽 그러니까 바샤 팩트도 아니고 무슨 나토도 아닌 그런 군사 체제 관련해서는 블록 프라이하이트, 그러니까 그 체제 그 블록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고르바초프.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해, 우리 소련이 얼마만큼 너희 나토 진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헬무 코울은 자 이건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미루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케이 사인부터 받아놓고 나서 자 이거는 그럼 앞으로 2+4 회담, 그러니까 동서독을 포함해서 전승 4개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 4개국 2+4 회담에서 이 문제는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소련은 자 45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Das Recht der Deutschen auf Selbstbestimmung, 독일 자결권, 독일인들에 의한 자결권,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16일 날은 그 신임 그 동독총리 로타 드메지에가 그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련이 그 난페이퍼를 이제 줍니다. 난페이퍼를 주면서 통일 과정 이거는 대단히 긍정적인데, 그런데 이제 너희들 명심할 거는 우리하고 너희 동독하고 체결한 모든 조약 이거는 반드시 준수해다. 팍타준 제르반다,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자 이게 저 협정은 반드시 준수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게, 자, 통일은 좋은데 나토 잔류 이거는 우리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 고바초프 얘기하기는, 자, 그러면 나토도 없애고 바샤 팩트도 없애고 그러면 전체 유럽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마지막 수를 그 던지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와샤 팩트를 유지할 이제 그런 어떤 자신도 없고, 가만 보니까 전부 이제 나토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와샤 팩트를 해체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드메지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통일 자꾸 저 편입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겐시하고 셰바나자가 이제 제네바에서 회동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미소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의 군사체제 기소권 관련해서, 자, 할 수 없다. 독일 정부한테 맡기자, 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바초프가 드디어 이제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CLC 헬싱키 파이널 액 너희도 사인했잖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회원국들 alle Staaten das Recht, 자, 그 권리를 갖고 있는데, ihre Bündniszugehörigkeit frei zu wählen. 그래서 자, 어느 군사체제 소속 그 하는 거, 이걸 자유롭게 전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뭐 나토 가겠다, 내가 바샤 팩트 하겠다, 이게 전부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헬싱키 그 파이널 액트에 전부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인했기 때문에, 자, 이거 독일한테 이제 줄 수밖에 없다. 독일이 여기에 항복을 했습니다. 소련은, 아, 그래. 항복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와 같은 그 소련의 오케이 사인은 그 다음에 그 완전히 결정적인 그 독일 통일에 이제 그 가는 길에 결정적인 그런 시금석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2일, 13일 날에 이제 고바초프가 이제 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본을 방문하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유럽인의 그 집을 하나 만들자. 얘들은 맨날 이제 나토하고 유럽 공동체 이거에 이제 못마땅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전부 해체하고 유럽에 큰 집을 하나 만들자. 우리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만들어 다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월 13일 날 이제 독일하고 소련은 개발페시, 자, 이제 서로 그 무력 행사하는 걸 포기하고 주사문화 협력하자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드디어 이제 콜하고 겐셔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이제 나토 잔류 문제에 대한 최종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 이제 동독 지역에는 나토군 배치를 이제 반대라고. 그러면서 7월 16일 날 코카소스에서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고바초프하고 자, 콜, 겐셔 만나서 또 통일 독일 나토 잔류한다.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은 이제 아예 독일 통일로 가는 모든 외적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인 그 규정 가운데 이제 완전히 돌파구를 연 것이다. 이제 나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은 대단히 그 국제적으로 이제 긴장 완화를 희구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대내적으로 이제 경제도 악화되고 있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민족 국가들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미국 관련해서, 미국은 어차피 이제 독일 뒤에서 계속 그 독일을 후원하는 그 가장 그 강력한 후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가 이제 5월달, 89년 5월달에 독일을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이제 자유로워야 되고 동서냉전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벽 이거는 지금 사회주의가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그 기념물 같은 거다. 공산주의는 장벽은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구권에는 좀 더 폴리시 프라이하이트, 정치적인 그런 자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베를린에는 장벽이 없어져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제 이 군사적으로 만약 그 군축들이 수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통일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부시는 네 가지 원칙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독일의 그 자결권을 인정한다는 거. 두 번째는
통일 독일은 나토의 유럽 공동조 틀내에 존속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유럽 안정 속에서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헬싱키 파이널 액트에 우리가 이미 합의됐던 대로 지금 현재 유럽 내 모든 국경선 이거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니까, 독일 너희들 오데르나이스에 이거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12월 4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독일 통일을 추인한 꼴이죠. 89년도에 이미. 그러면서 이제 89년 12월 달에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말타에서 미소 간의 최초 회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소 간의 그 신뢰 구축에 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로 가는 큰 길에서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4일 날 코올이 미국 방문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 독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이런 동맹이다, 그런 얘기. 독일 통일로 가는 동맹이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일 통일을 이제 주변 나머지 전승 3개국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부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협의하는 것이 부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제의가 저쪽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리액트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전부 협의한 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입장이 독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이제 부시가, 코울하고 부시는 이제 고르바초프 설득을 어떻게 고르바초프를 설득할 건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통일 이후에도 나토 잔류를 소련에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미 이제 5월 31일 날 고르바초프는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나토 어쩔 수 없다. 아까 얘기대로 자, 그 CSE 그 헬싱키 파이널 액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하고 그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미국은 거리를 둡니다.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소련은 또 우리한테 얘기가 서방으로부터 200억에서 250억 마크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콜하고 고르바초프가 코커서스에 정상회담한다, 이걸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프랑스하고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나 프랑스하고 독일은 1963년도에 그 엘리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드골하고 그 아데나워 수상이 이제 맺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정치 외교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양국 관계를 설정하자, 그리고 발전시키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양국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그 강요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 강요들이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저쪽으로 뭐 가면서 서로 상호교차 방문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나 2003년까지 그렇게 했다가 2003년부터 지금은 이제 이 명칭을 미니스터랏 해서 내각 회의를 하는 것이죠. 내각 회의를 하고 연 2회 개최하다가 이제 2013년부터는 연 1회 개최한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불란서하고 독일은 이제 거의 그냥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분야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콜하고 미테랑도 연 10회 이상 그 개인적 회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겐슈하고 뉴마 외상끼리도 수시로 이제 현안 있을 때마다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9년도에 만났을 때는 이제 양국 문제보다는 주로 동구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소련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 11월 27일에 콜이 이제 미테랑 서항을 보내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통일 얘기는 일치 안 합니다만은 유럽 통합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튜닝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연합, 그 다음에 화폐 연합, 이걸 가기 위해서 또 단일 시장, 유럽의 그 단일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미테랑을 독일 통일을 위한 그 원군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테랑은 이제 그날부로 다시 그 부시한테 이제 서한을 보내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동독의 그 민주주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EC 유럽 공동체 강화가 최우선 시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독일 통일, 유럽 통일 이거를 이제 파라렐하게 추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통일된 유럽 속에서 자유로운 통일된 독일을 이제 구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미테랑은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통일을 지지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양독 간의 그 독일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제 이 지금 현재 어려운 이 돌파구, 이거는 완전히 달려 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양독 국민들의 그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러면서 이제 1월 4일 날 드디어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제 또 통일된 독일도 반드시 그 통합을 해서 유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고, 그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련이 지금 저렇게 나오지만은 언제 변신할지 모른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Die Einigung Deutschland dürfe nicht so erfolgen, dass sich die Russen verheert hätten. 그래서 독일 통일도 만약 우리가 러시아가 만약 삐쳐가지고 돌아서고 무슨 뭐 화를 내고 이래버리면, 수틀리고 이래버리면 저 독일 통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소련 사람들의 그 고르바초프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미테랑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미테랑이 하느냐, nicht gegen den Strom der Geschichte schwimmen. 그러니까 역사의 도도하게 흐르는 이 흐름 자체를 거슬러 가면서 그러나 수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독일 통일, 이거는 지금 거대한 그야말로 좀 물결로 지금 떠내려가는 그런 그 흐름이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제 거역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미테랑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콜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유럽 공동체에 계속 남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중구, 동구 얘들도 지금 현재 유럽 공동체 내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문제는 항상 유럽의 큰 그 지붕 밑에서 해결해야 된다. Das deutsche Problem können nur unter einem europäischen Dach gelöst werden.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옛날에 콘라드 아데나워가 이미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문제 풀려면은 이 문제는 우리끼리 무슨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유럽이라는 큰 지붕 밑에서 이것을 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미테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콜하고 미테랑 다시 만나서 중동부의 이제 리폼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떤 이런 통합 과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구에서 어떤 그 개혁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우리가 잘 구축을 해나가고 그 날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날이 다가올 때만이 이제 유럽의 분단이 극복이 되고 또 그때 가서야 독일도 다시 통일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미테랑이 이제 하는 것이죠. 다음 영국 관련해서는 더글라스 허드 1월 22일 날 독일이 만약 나토에 잔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EC 잔류를 하게 되면은 서방 국가들은 전부 독일 통일을 지지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에 가서야 비로소 마가렛 대처는 이제 케닉스 윈터 컨퍼런스, 여기 40주년 행사가 캠브리지에서 있었는데 이때 행사에서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제 전향된 그런 입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케닉스 윈터 컨퍼런스라는 거는 1950년대 이래로 이제 독일과 영국 그 정치가, 기업가, 언론인들의 그런 모임인데, 여기서 이제 마가렛 대처는 최초 독일 통일에 대해서 주저하던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지한다. 대신 전제 조건 3가지. 나토에 잔류해야 되고, 통일 독일은 나토 핵무기를 반드시 독일 땅에 배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그 군대가 반드시 독일에 주둔할 수, 나토군의 일원으로 주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독일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핵무기 배비에 대해서는 이 헬무트 콜이 조금 주저를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20개 미국 전술핵이 독일 땅에 배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9일 날은 독일 정부 이제 정부의 그 정책 협의를 하는데, 이 얘들은 이제 그 양국 간의 모든 그 관료들이 서로 날을 정해가지고 전부 몰려가면서 정책 협의를 합니다. 그 이제 정부 그 정책 그 회의를 하는데, 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 통일, 자 이게 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국가로서의 그 가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인접국으로서 그 중시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밖에다 내다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독일이 무슨 중립국을 뭐 통일되기 위해서 소련이 강조한다 그래서 무슨 뭐 중립국이 된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은 우린 안 한다 그런 얘기. 독일 통일은 유로 통합과 계속 연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동구 진영 그 관계도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자,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헝가리를 콜이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너희들이 그 오스트리아하고 그 국경을 개방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헝가리 너희들이 지금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에 그 첫째 돌을 깬 게 바로 헝가리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헝가리 너희뿐만 아니고 바로 인접 국가들 중구 동구, 남구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도와주겠다 너희들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동구권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게 자 우리 자유로운 독일, 통일된 독일 이거는 반드시 자유로운 통일된 유럽 속에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로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유럽의 독일화 가지고 독일의 유로파를 끊임없이 가는 데마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Wir können wollen diesen Weg nicht allein gehen. 자, 이 길을 우리는 혼자 가지 않겠다. Wir wollen ihn gehen mit allen unseren Nachbarn. 자,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하고 손잡고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bauen Sie mit an der Zukunft Europas. 그래서 미래,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 자, 우리 함께 서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미클로스 니미트 헝가리 총리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며칠 전에 12월 4일 날 모스크바에서 그 와샤 팩트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갔더니 소련이 야 네가 지금 콜을 네가 얘기한 식량에 대해서 반대하더라. 소련이 반대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오더나이스가 거기 아주 그 신경 쓰던데 앞으로 그건 준수하겠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던데 뭐 그런 참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서쪽 이제 국경 오데나이스강 인정하는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독일 그 통일 관련해서 완전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장 그 센시티브하고 결정적인 그런 문제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알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여태까지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다 지키겠다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인접국 상대로 우리가 공표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 날 분데스타그 하원에서 오더나이스 그랜츠 그 결의안을 그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 속에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das polnische Volk soll wissen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Das Einrecht in sicheren Grenzen zu leben von uns Deutschen weder jetzt oder in Zukunft durch Gebietsansprüche in Frage gestellt werden. 그래서 자, 동독 국민들은 지금 안전한 그런 국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리가 우리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이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지금 영토 다시 무슨 돌려달라는 그런 거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전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입장, 폴란드 국민들의 입장, 자, 오데나이스가 이게 지키겠다면 끝까지 지켜야지 미래에 가서 무슨 이거 다시 돌려달라, 이거 옛날에 뭐 이쪽 땅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 포함을 시켰고, 다 이제 서독 분데스타그뿐만 아니고 3월 18일 날 동독에서는 이제 동독 인민의회가 그 민주총선에 의해서 새로 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내용의 공동 결의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990년 6월 21일 날 이쪽 저쪽 의회에서 전부 다 그 승인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일부 조금 반대는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완전 독일 통일 관련해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자유로운 그 독일 그리고 통일된 독일은 폴란드에게 좋은 이웃이 될 거다. 구터 낙바 그리고 zuverlässiger 파트너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함께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동반자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그 폴란드는 그 국경 협정을 90년 11월 14일 날 이제 서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부 영토에 대해서도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쪽 영토를 지금 1차 대는 2차 대인데 전부 잃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또 반환해달라 뭐 이런 그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대로 이제 동독인민의회가 기본법 23조 위에서 통일을 의결했습니다. 8월 23일 날. 그 얘기는 23조는 동독의 5개 주가 그대로 그 서독 밑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순간 동독 5개 주가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편입되는 순간부터 서독의 그 기본법의 효력을 이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통일 방식인데 23조. 그런데 이 통일되고 나서부터는 이 23조의 이런 내용 23조의 이런 내용은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3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본법은 자, 이런 지역에서 전부 그 효력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드러 하얗게 쓴 부분, 이 안드러 타일랜드 deutschland 독일의 또 다른 부분이 만약 가입을 했을 경우에 발효된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부분은 동독 5개주를 얘기해요. 동독 5개주가 여기 들어가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부 영토, 이쪽 영토는 이제 독일 기본법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반환 요구, 동부 영토 반환 요구,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반환 요구는 이제 여기 나오는 저 힌터포먼 이 지역, 브란덴부르크 이 지역, 슐레지언 이 지역, 뭐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오스프로이센 이 지역,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기본법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안드런 타일레 여기는 전부 동독 5개주가 들어가서 이미 이것이 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부 영토의 그 반환,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독일 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살다가 이제 추방당한 그 추방민들은 이제 독일 정부의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나타고 이시도 독일 통일을 근본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2+4 조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 포츠담 그 컨퍼런스에서 전승 4개국은 사실은 독일과 그 강화 조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동서냉전이 가열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분단 관리 관련해서 이제 전승국 책임과 권한 부여한 국제 조약들을 여러 개 맺게 되는데 이것이 여전히 그 유효한 상태다. 자, 베를린 선언, 포츠담 협정, 독일 조약, 베를린 지구간 전승 4개국 협정, 폴란드 국경선, 독일 제국 동부 영토, 이러한 그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그 구속력 있는 이런 조약들을 빨리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2+4 조약을 개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승 4개국이 이제 만약 승인이 끝나면 이제 국제법적으로 독일은 완전히 통일 독일은 이제 주권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과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자, 이 통일 논의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사실은 1945년이나 1970년 그 당시 그 베를린 지위 관련 그 협정 맺을 때 이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 당시에는 1945년에는 완전 독일이 패망해서 전승 4개국이 이제 주물럭주물럭 할 때 완전히 독일을 이제 4등분하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반면에 자, 지금은 40년 뒤에 지금은 자, 동독 주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유일 평화혁명을 성사시켰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서욱 정부가 쉽게 한 그 독일 통일 방안을 얘기를 했고, 이기 때문에 동소독에 의해서 분위기가 조성된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승 4개국이 75년 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45년 전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4+2로 할 거냐. 전승 4개국 4+2 동소독. 그러면 아니면 동소독 2+4 전승 4개국. 이걸 할까요? 용어 관련해서도 이제 그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 독일이 강력하게 이건 우리가 주다 해서 2+4로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통일론이 특히 그 대외적인 모든 이런 통일 관련된 걸림돌 이런 거를 해체하는 문제의 이니시어티브는 우리 동소독이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를 했다. 그래서 양독 간의 이제 해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자 전부 다 해결했고, 그러니까 3.18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흐물어져가는 모든 그런 어떤 그 공산당 이런 것도 전부 해체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그 다음에 화폐 통합,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도 통합했고, 그러니까 통일 관련해서 동서독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했고, 남아있는 사관과 해결 문제 이것도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통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2+4 조약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4차례 거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자 이제 전승 4개국의 그 독일 베를린 관련 권한 책임 이거는 끝. 그 다음에 독일은 앞으로 대내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전 주권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 독일의 그 영토는 동소독하고 베를린, 그 다음에 오덴 나이스하고 폴란드 국경, 그 다음에 오스케비 포기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땅에는 핵하고 화생무기 보유 금지, 그 다음에 37만 병력 유지, 그 다음에 37만 명, 최대 30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독 지역 주둔 그 소련군은 94년까지 철수한다는 거, 철수한다는 거고, 그러면 동독 지역에는 외국군 주둔 금지, 그 다음에 핵무기 배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 화생무기 보유 금지 이거는 저 통일된 독일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이거는 나토 차원에 지금 배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저 서독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다. 그 다음에 하여튼 유엔 헌장 잘 준수하고, 그래서 이제 무력 사용 같은 건 일체 안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통일로 가기 위해서 동서독 간에 해야 될 모든 과제들 큰 것들은 지금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그 대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얽힌 문제들 2+4 조약을 비롯해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축이 이제 다 거의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잔잔하게 10월 3일 통일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잔잔한 것들을 이제 좀 추려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 그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 30주기 됐기 때문에 30년 종합평가를 하고, 그리고 과연 통일 독일이 우리 한반도 그 상황과 비추어서 어떤 그 시사점과 교훈을 주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이런 객관적인 통일 여건, 안보 환경 이런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과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특강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은 하여튼 뭐 개천절 지금 제 사무실이 바로 그 여기 저 광화문에서 멀지 않은데 제 사무실이 지금 시청 앞에 있는데 지금 찹찹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70년대 80년대로 거꾸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쪼록 하여튼 개천절 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수호되는 그런 그 나라로 계속 거듭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